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자동차에 다음 달 2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산 자동차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이웃 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만큼 적절한 대응과 중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대학 캠퍼스 내 여자 화장실에 잠입해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용의자를 경찰이 수배했습니다. 또 고가의 자전거를 훔쳐 달아난 6인조 절도범들의 행각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10대 소녀들이 와이파이를 꺼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다는 이유로 엄마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껌 하나를 씹을 때 수백에서 수천 개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G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 평균인 2.5%보다 10배나 높은 수치인데요. 부과 시점은 상호 관세와 마찬가지로 다음 달 2일입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상호 관세와 품목별 관세가 단순 합산될지 아니면 합산 과정에서 관세 폭에 조정이 있을지는 아직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는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외국 기업들이 미국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Business is coming back to the United States so that they don't have to pay tariffs. And I think also because of November 5th, the election, they're very happy. 자동차 수출액은 708억 달러, 우리 돈 104조 원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42억 달러, 50조 원 정도가 대미 수출액입니다.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은 하락하고 수출 규모도 줄어들 걸로 전망됩니다. 개별 기업 매출이 줄면서 수출 총량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언론도 일본과 독일, 한국을 포함해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의 최대 완성차 업체 상당수를 곤경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상호 간 중재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심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다운타운 인근에 자리한 고층 콘도에 거주 중이던 한인 박모 씨는 입주자협회로부터 층간소음에 주의해달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박 씨는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었지만 큰 소음을 내는 등 이웃에게 불편을 준 적이 없어 오히려 당황했다고 합니다. 돌이 같이 난 아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돌이 지나면은 아장아장 걷지 막 뛰어다니거나 달려다니거나 절대 그러지 못해요. 근데 저희 아랫집에 사시던 분이 애가 너무 쿵쿵쾅쾅 뛰고 하루 종일 뛰고 달려다녀가지고 살 수가 없다고 몇 번이나 컴플레인 하시는 거예요. 박 씨는 입주자협회를 통해 수차례 상황을 설명하면서 중재를 요구했지만 민감한 성격의 아랫집 거주자는 더욱 강경한 태도로 맞섰다고 합니다. 자칫 더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참다 못한 박 씨는 결국 다른 곳으로 이주를 결정했습니다. 2살, 3살, 4살 되면은 아무래도 애가 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너무 애한테도 안 좋을 것 같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 살던 콘도를 잘 살고 있는데 팔고 나왔죠.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박 씨의 사례처럼 거주지 이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심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컴플레인을 갖다 라이딩으로 해 두시는 것이 나중에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2층에 올라가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얘기를 하거나 그럴 적에는 이제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층간소음에 대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관련 사실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리 나는 것을 갖다가 녹음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어느 정도는 증거를 남겨놓고, 그러나 박 씨의 경우 가해 정도가 크지 않았음에도 살던 집을 매각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건물의 구조적인 특성에 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콘도 입주자협회 또는 아파트 관리회사들은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중재를 시도하는데 바닥 마감재가 마루인 경우 카펫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충격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권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전문가들은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한 경우 관리주체 측에 중재를 요청해야 하며 직접 해결하러 나설 경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대학 캠퍼스 내 여자 화장실에 잠입해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용의자를 경찰이 수배했습니다. 파세데나에서는 고가의 자전거를 훔쳐 달아난 6인조 절도범들의 행각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대학교 여자 화장실. 칸막이 아래를 보니 남성으로 보이는 사람의 발이 보입니다. 일부러 변기물을 내리고 소리를 내자 한 남성이 칸막이 문을 열고 나옵니다. Why are you recording? No, hold on. What? 화장실에 침입한 몰카남과 여성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자신을 잡으려던 손을 뿌리친 남성은 밖으로 나와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이 몰카남 도주 영상은 지난해 10월 산타클라리타에 있는 캐년스 대학 캠퍼스에서 촬영된 것으로 당시 건물 CCTV에도 용의자 도주 장면이 생생히 포착됐습니다. 캠퍼스 내 몰카 사건은 이때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달 초에도 여성 화장실에 잠입한 몰카남에 의해 또 다른 여학생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 증언에 따르면 비슷한 사건이 지난 4월에도 같은 캠퍼스에서 벌어졌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사진과 함께 용의자 수배에 나섰습니다. 용의자는 검은색 상하이를 입은 20대 초 흑인 남성으로 키 6피트, 몸무게 170파운드로 추정됩니다. 해당 학교 측은 성명을 내고 캠퍼스 내 보안을 강화해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화요일 새벽 패사디나의 한 자전거 판매점 CCTV 영상입니다. 복면을 한 6인조 절도범들이 유리창을 부순 뒤 안쪽에서 문을 열고 침입했습니다. 능숙하게 자전거를 하나씩 들고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들이 훔친 자전거는 모두 8대, 대당 $10,000에 달하는 고가의 하이엔드 제품들로 합치면 $80,000가 넘습니다. 심지어 이 판매업소는 지난 3개월 사이 3번, 팬데믹 이후 지금까지 모두 10번의 절도 피해를 당했고 피해 금액은 $100,000가 넘습니다. 또 같은 지역 내 다른 자전거 판매점도 절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패사디나 경찰은 조직적인 연쇄 절도 행각으로 보고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전 절도 사건과 관련해 한 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으며 다른 공범들 역시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10대 소녀들이 와이파이를 꺼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주 당국에 따르면 지난 23일 밤 휴스턴의 한 가정에서 39살 여성이 각각 14살과 15살, 16살 세 딸들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해리스 카운티 셰리프국은 이 소녀들이 어머니를 살해하려는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와이파이를 껐다는 이유로 부엌칼을 집어들었고 어머니가 놀라 집 밖으로 달아나자 문 밖까지 쫓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는 딸 중 한 명이 던진 돌에 발목을 맞았고 그녀를 보호하려던 70대 노모도 딸들에 밀쳐져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들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성의 세 딸들은 치명적 무기에 의한 가중폭행 혐의로 모두 체포돼 소년원에 입소했다고 셰리프국은 설명했습니다. LA 카운티가 사형제도 금지 정책을 철회하고 살인사건 등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한 사형 구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네이선 호크만 검사장은 어제 사형제도 금지 정책을 뒤집고 철저한 검토를 거쳐 사형을 구형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호크먼 검사장은 사형제도 변경 정책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어떤 경우에도 사형이 금지되는 정책은 처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크먼 검사장은 LA 카운티에서 기소된 모든 사건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공정하고 적절하며 알맞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2019년 3월 행정명령을 통해 사형 집행을 중지함으로써 LA 카운티에서 사형제도 재개 여부와 시기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7거래일 만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1,466원대로 높은 환율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전날보다 2.9원 내린 1,466.3원을 나타냈습니다. 환율은 전날 장중 1,470원 선을 넘기도 했지만 이날은 1,467원에서 시작한 후 1,462.2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104.307로 전날보다 0.02% 내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에 나서면서 남미보다는 캐나다로 향하는 불법 이민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주연우 기자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에 나서면서 불법 이민자들이 체포되기 전 스스로 미국을 떠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은 남미보다 캐나다로 북상하고 있는데 캐나다 연방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 미국 워싱턴주에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로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사례는 공식적으로 40건으로 집계됩니다. 미국 국경 순찰대는 불법 이민자가 남부 국경을 넘어 남미로 향하는 사례를 30건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남미보다 캐나다를 선택하는 불법 이민자들이 더 많은 추세라는 분석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캐나다로 향하는 이민자들 중 상당수는 미국 내에서 임시 체류 신분을 갖고 있지만 이민 당국에서 심사를 받으면 추방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결론이 나올 것을 우려해 미리 미국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방정부는 작년 한 해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국경을 넘다 적발된 불법 이민자는 약 23,700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한 해 미 남부 국경을 넘은 100만 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 수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지만 바이든 정부가 국경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허위 망명 신청에 대한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국경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9억 달러 투입 및 블랙호크 헬리콥터 2대와 드론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주연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민권자임을 입증해야만 연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에는 선거지원위원회의 유권자 등록 서식에 시민권 증빙을 추가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투표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모든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수장으로 이끌고 있는 정부 효율부가 각 주의 유권자 명부를 검토하기 위한 소환장을 발부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4년 동안 미국에 210억 달러, 한화 약 3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현대자동차가 미국의 세 번째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현대차의 미국 조지아주 새 공장입니다. 자율이동 로봇과 자동화 시설을 기존 공장보다 대폭 늘리고도 조지아주에 신규 일자리 8,500개를 창출했습니다. 준공식에 참석한 조지아 주지사는 조지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해준 현대차에게 감사의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Direct off-site suppliers have also already committed another 6,900 jobs and over $2.5 billion in investment. 2005년 엘라베마에 공장을 짓고 미국 생산을 시작한 현대차는 조지아 기아 공장에 이어 세 번째 미국 현지 공장을 갖게 됐습니다. 미국 판매량도 지난해 170만 대로 국내 판매량 120만 대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 공장이 준공되면서 현대차는 이제 미국에서 자동차 연 100만 대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투자를 늘려 연 20만 대를 더 만들 수 있는 생산 시설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We believe in your bright future, in your as a hub of the auto industry, the global auto industry. I know Hyundai Motor Group isn't alone in that belief.
앞서 정의선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앞으로 4년간 210억 달러, 우리 돈 31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발표했고 자동차에 필요한 철강까지 미국에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트럼프의 압박 속에 수출 기업들의 미국 현지 투자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오늘 증시는 자동차 관세 여파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는 전장 대비 0.31%포인트 하락 마감했고 S&P 500 지수는 1.12%포인트, 나스닥 지수는 2.04%포인트 떨어지며 장을 마쳤습니다. 투자조사업체인 CFRA 스토빌 수석투자전략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관련 소식을 내놓을 때마다 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NBC도 보호무역 정책의 영향에 관한 우려는 최근 증시에 부담을 주었다며 S&P 500 지수의 경우 2월보다 10% 이상 하락하며 조정 영역에 들어섰다고 평가했습니다. 껌 하나를 씹을 때 수백에서 수천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나와 섭취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UCLA 연구팀은 최근 미 화학회 학술대회에서 천연 합성껌을 씹었을 때 얼마나 많은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예비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껌 1g당 평균 약 100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방출됐고 일부 껌 1g에서는 최대 637개까지 나왔습니다. 합성껌과 천연껌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는 껌 하나가 보통 2에서 6g인 것을 감안하면 껌을 한 번 씹었을 때 최대 3,000개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구는 시중에 판매 중인 합성껌 5개 제품과 천연껌 5개 제품을 연구원들이 4분 동안 씹게 한 후 분비된 타액을 채취해 미세 플라스틱 양을 측정했습니다. 연구진은 대부분 미세 플라스틱은 껌을 씹은 후 2분 이내 방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새 껌을 씹기보다 하나를 오래 씹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과학자들은 사람들이 식품, 음료, 포장, 코팅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 플라스틱을 매년 수만 개씩 섭취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알래스카주 얼음 호수에 경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탑승자들은 날개 위에서 12시간을 버티며 기적적으로 구조됐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알래스카 솔도트나에서 스킬라 코스로 관광을 가던 일가족 3명이 탄 파이퍼 PA-12 슈퍼크루저 경비행기가 투스투마나 호수에 추락했습니다. 비행기에는 조종사와 딸 2명이 탑승했는데 호수에 추락한 비행기는 날개 등을 제외하고 상당 부분이 물에 잠겨 탑승자들은 비행기 날개 위로 올라가 12시간을 버텼습니다. 이튿날 아침 실종된 비행기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비행기 조종사 12명이 각자 비행기를 타고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나섰고 이들 중 한 명이 투스투마나 호수에서 추락한 비행기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알래스카주 방위군은 생존자들을 구조했고 이들 3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색대원은 발견 당시 비행기 동체가 날개와 방향타를 제외하고는 물에 잠겨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생존자가 날개 꼭대기에 머물 수 있었으며 영하의 추운 밤 기온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기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에 적중 하중보다 500kg 더 많은 체중의 사람들을 태운 소형 통근 비행기가 얼음 위로 추락해 10명이 사망한 바 있고 5년 전에는 솔도트나 공항 근처에서 공중 충돌 사고가 발생해 주 의원을 포함해 7명이 사망했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